성취하면 EOD가 10월 11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겹쳐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금융당국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제 대책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의 간사이신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게 본격적인 레고랜드 사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그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고 많은 그 언론 기사를 장식했던 그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스태핑 잠정 중단. 방금 전 그 정미경 국민의힘 이제 그 전 최고위원은 그냥 앞으로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요 그 대통령의 조치 도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아쉬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아쉬웠습니까? 저는 도스태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거. 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나왔던 또 한 특색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스스로 포기하는 게 이유가 좀 약간 답답한 것이었고요. 유승민 의원 이야기하셨듯이 과거에 사과만 하나 했으면 될 일을 MBC랑 저렇게 각을 세워서 싸울 일인가. 이게 오히려 대통령이 이 언론에 대한 시각을 좀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인식되게 하는 그런 것 같다. 한마디로 좀 안타깝고 답답하다. 대통령 반응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레고랜드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의 이제 간사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자세히 이 사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 용어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디폴트. 디폴트는 예전에 이제 그 토익 시험 때문에 채무 불이행 이렇게 단어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게 뭐 어떤 뜻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용어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산 유동화 기업은 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선 이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이 본질에 대해서 좀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레고랜드에 있어서 그 채권 관계가 좀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레고랜드 개발 사업자가 있는데 네. 그걸 외국 사업자가 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출자한 합작 투자 회사인 중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일부 자금이 필요해서 네. 2,050억을 투자자로부터 빌린 거죠. 빌리는 과정이 중간에 이제 특별 목적에서 SPC라고 표현하죠. 아이원 뭐 제1차라고 하는 그 SPC를 통해서 네. 이 2,050억을 빌립니다. 근데 2,050억을 빌리는데 중도개발공사가 이 돈을 못 갚으면 강원도가 갚겠다. 지급 보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이온 1차가 발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ABCP라고 하는 CP가 이제 기업 어음인데 단기 자금 유동 방식인 거죠.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제 지급 돈 갚겠다, 내일까지 갚겠다 했는데 못 갚으면 지급 기일에 못 갚으면 부도인 겁니다. 네. 그게 디폴트군요. 그게 디폴트죠. 네. 이벤트 오브 디폴트. 네. 그런데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김진태 지사가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9월 28일. 네. 회생 신청을 하는 거면은 관련 대출 계약서상 이게 부도 사유에 해당되는가? 논쟁이 있지만은 중도개발공사는 그 계약서상 그런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서 바로 이제 9월 29일 만기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9월 29일까지 갚으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안 갚은 거죠. 그래서 부도가 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 날인 9월 30일 한국신용평가에서 리포트를 합니다. 애널리스트들 경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보고서를 쓰는데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근데 거기에 보면
강원도가 보증한 이 채권은 국가가 보증한 거니까 제일 믿을 만하다. A1 등급 이랬는데 9월 30일 이걸 C 등급으로 다운을 시켜요. 네. 이게 신용 경색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 이제 이 과정이 강원랜드발 이제 또는 강원랜드가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김진태 지사가 선언한 그 레고랜드 관련된 금융위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네, 네. 네, 진상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이 그 레고랜드 사태를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일어난 고의부도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불순한 정치적 의도 이게 무엇이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9월 28일 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최근 지난주 월요일 국회에서도 토론을 했었어요. 네. 그때도 유사한 이야기 빚 갚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빚을 법적으로 책임지니까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이야기하는데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는 갚기로 한 날 안 갚으면 부도인 겁니다. 내가 10년 대 갚겠다, 100년 대 갚겠다. 나는 그 채무를 부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안 갚으면 고의 부도인 거죠. 그 당시에는 9월 28일 날은 이상하게 이야기했지만 외국 갔다 오면서 추경으로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년에서 내년 1월 그다음에 다시 올해 12월 중순까지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았으면 고의로 부도내고 고의 부도한 부도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뭐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땅을 제값 빨고 팔아서 이자라도 등등등 해서 뭔가 하겠다. 보증채무 부담이 벗어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분히 그 당시에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반대하고 부정하려는 것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고의 부도가 맞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러고 이제 빨리 수습하면 되는 거죠. 전 정권 지우기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복잡한 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뭔가 그 기존에 진행되는 것을 이제 무너뜨리려는 네.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고의 부도 아니다 이런 말씀 그만하시라. 제가 김진태 지사한테 그런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고의 부도 갚을 때 못 갚은 거고 네, 상환 능력이 갚을 있다. 능력이 있는데 네. 강원도에서 스스로 추경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갚을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안 네. 갚은 겁니다. 네. 네, 근데 여당 측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그 여당 측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10년 동안 잘못한 게 누적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리고 김 지사의 그 레고랜드 사태 해결하는 노력이 잘못 비춰졌다. 불끄러운 소방수인데 실화범으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바싹 마른 산에다가 담배꽁초 하나 딱 던져버린 거예요. 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내 담배꽁초 발로 밟으면서 끄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네. 딱 그 사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신용 스프레드가 악화된 겁니다. 네. 확대된 거죠. 그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그 파장에 이 시점부터 대한 이렇게 네. 확대된 겁니다. 네. 이 신용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게 시장의 불안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게 그 12월 이래 10월 달에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채권 순발행액입니다. 채권 순발행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네. 채권 시장이 확실하게 경색됐다는 지표입니다. 이 지사가 했던 레고랜드발 이 금융위기 이게 이미 이제 불질렀다라는 게 이런 표현인 거고요. 시장에 미친 영향이. 네. 그런데 최문순 지사와의 관계 그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중도개발공사의 재무제표가 불었습니다. 그러면 중도개발공사가 실제 이와 관련된 주채무자니까 이게 문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무제표가 이 엉터리가 아니라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최근까지 한 몇 달 동안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해명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지점은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레고랜드와 관련된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잘 진행되고 도에서 평가될 것이지만 국민 경제 전반의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즉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도 믿을 수 없다더라. 그래서 갑자기 이자가 막 폭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또 하나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요
이게 뭐냐면 네. 회사채 어제인가 이 회사채에서의 할인율이 20%, 21%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시장의 큰 변화입니다. 지금 나름 안정화되고 있는데 계속 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 관계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개탄스러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꺾이지 않는 회사채 금리, CP 금리까지 레고랜드 사태 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근거,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갖고 오셨는데 오늘 또 국회에서 금융당국하고 간담회도 또 이제 가졌었죠,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그 정부가 판단착오를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의 대응에서 지적할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고요. 또 수습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50조 원이 넘는 50조. 유동성 투입을 결정한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그 다음 조치 5월 28일, 5월 29일 그 조치 이후에 10월 23일 50조 플러스 알파 대책을 세운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4주간 뭐 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그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적절하게 상황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했다면은 당국이 잘한 거고 이게 때늦은 대응을 했다면 즉 시장의 신용 경색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 그걸 방치했다면 이건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거다 그런 지적입니다. 10월 14일입니다. 재무장관 20개국 재무장관 회담을 하고 마치고 나서 추경호 부총리가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의 문제다. 강원도가 알아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또는 10월 4일, 10월 5일 이 시장에서의 신용정보 리포트 등은 계속 경고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걸 방치한 거죠. 오늘 오전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분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안 알았냐? 당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응을 했냐?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강원도랑 협의했냐? 지금까지 협의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협의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협의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그 25년 전 그 IMF 그 국가 부도의 그 날이더라고요. 또 그 요새 그 한창이나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하고 2008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빨간 신호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그 이제 그 6개월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윤 정부에 대한 경제 평가 그 내리기에는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점수를 주신다면 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짧게 들어볼까요? 지금 50점 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하다. 작년 여름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했을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퍼펙트 스톰을 그때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금리가 올해 이렇게 급등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퍼펙트 스톰을 예상을 하고 경고를 하고 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올해 취임하고 그 이후에 경제팀이 긴장하고 있는가? 이건 레고랜드 사건에 대해서 대응이 좀 늦었고 부족했다는 걸 또 국감 과정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최근에 흥국생명건 관련해서 신종체 영부채 관련된 거 또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을 했는가, 적절한 대응할 만큼 긴장하고 있는가 그 문제 제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내년 말까지 힘들 겁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금융당국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에서는 공사에 참여했던 그 영세한 26개 건설업체가 줄지어서 파산할 위기라고 하는데 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아직 터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짚어봐야 할 텐데 법안도 발의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 앞으로 명확하게 짚어나가실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 안 했고요. 네. 예, 법안에 관한 의견들이 내부에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법안은 정돈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시장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된다. 내년 말까지 정말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년 말까지 취약계층이 정말 힘들어질 거다. 금리가 벌써 3% 올랐을 때 변동금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런데 그 취약계층이 한 60만 명 이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즉 집안 싸움 더하고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취약계층을 위한 부총리급의 뭔가 큰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현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그 정말
요구하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준비 빨리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 저희가 출연하는 그 의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이제 뭐 말로 하는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 뭐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 그러니까 본인 의도하고 다르게 왜곡이 많이 됐다. 그 또 어떤 정치인은 나는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만 보느냐, 억울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나온 어떤 뉴스에는 어떤 특정 정당의 누구는 또 사기꾼이다, 또 이런 정치인의 말이 굉장히 범람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그 정치인으로서 말씀하실 때 정치 철학 또 소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하시는 정치인의 말은 어떤 건지 오늘 질문 중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네. 어렵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국민과 소통하는 그 눈높이를 찾아가는 건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품격은 좀 지키면서 하지만은 그 뜻이 잘 소통하는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네. 품격의 언어, 소통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눈높이를 맞추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늘 그 시점에 따라 상황과 때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그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과 함께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및 민생경제 위기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